자 얘들아 그러면 요 두 가지 내용은 꼭 그 노트에다 정리하세요. 노트에 정리하시고 일단 중학도형에서 첫 번째가 이제 피타고라스인데 피타고라스는 이유 안 중요합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냥 하는 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 나은이가 피타고라스는 무슨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는 무슨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거야? 직각. 그렇지 직각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거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좀 쓸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여러분들이 직각 삼각형이라는 도형에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어떤 삼각형이 좀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직각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좀 있었다라고 좀 치면 자, 그랬을 때 들어줘. 자, 쌤이 이 녀석의 꼭지점 요 점을 좀 A라고 좀 하고 자, 얘를 좀 B라고 하고 자, 얘를 좀 C라고 좀 합시다. 그랬을 때 요 녀석을 내가 A, 요 녀석을 B. 우리가 보통 쓸 때 마주보고 있는 걸 소문자로 좀 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쌤이 C라고 좀 하면 자, 요런 삼각형을 직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태성이 괜춘? 네. 오케이. 그랬을 때 요 녀석을 우리가 뭐 밑변, 요 녀석을 뭐 높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랬을 때 가장 긴 변, 요 녀석이 딱 봐도 태성은 가장 길어 보이지? 네. 요 녀석이 좀 가장 좀 길겠죠? 그지? 요 변의 이름을 뭐라 불러? 나연아? 네, 빗변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좀 부를 때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A. 그렇지,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제곱. C제곱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고 이유 안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되는구나.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의 합이 성립을 하게 돼요. 무조건. 알겠지? 자, 요 녀석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좀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요렇게 좀 있고 요렇게 좀 있고 요렇게 좀 있다라 쳤을 때 가령 예를 들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직각이야. 그러면 태성아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냐면 3의 제곱 얼마야? 9요. 4의 제곱 16. 둘 더하면? 네, 25. 그러면 25는 뭐의 제곱이지? 5의 제곱.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 5. 그렇지. 요렇게 우리가 찾는 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찾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따라서 직각 삼각형에서는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무조건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선생님 괜찮나? 네. 예, 요걸 이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지금 봐봐. 하나가 3, 하나가 4면 하나가 5였죠. 즉 이쪽이 3이면 4, 5라고 하는 뭔가 이쁜 숫자가 하나 이렇게 좀 있는 거야. 3, 4, 5.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 모든 숫자가 항상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여기가 2였고 가령 예를 들어 여기가 4였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태성아 어떻게 돼? 2의 제곱 얼마지? 4의 제곱? 둘 더하면 20. 20에 20은 뭐의 제곱이지? 뭐 루트 20이겠죠? 그지? 그럼 루트 20은 몇 루트 5야? 이거 혹시 2루트 5라고 쓸 수 있는 거 우리 태상이 괜찮아? 이유는 루트 20은 2의 제곱 4 곱하기 5로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는 루트 밖으로 튀어나가서 2가 되고 따라서 이 녀석은 2루트 5 이렇게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이제 알았어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제곱하면 2의 제곱 4, 루트 5는 제곱하면 5, 4, 5, 2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요 변의 길이가 이제 우리가 2루트 5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변의 길이들이 항상 자연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지? 3, 4, 5 같은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해. 그럼 이게 3, 4 말고 또 뭐 있어? 혹시 아는 것들 있어요? 6, 80. 그치? 6, 80은 2로 나누면 뭐야? 그래서 그건 3, 4, 5로 그냥 낄게요. 50, 24. 그렇지. 요거 두 개만큼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놓읍시다. 알겠죠? 그래서 3, 4, 5, 3, 4면 나머지 하나 5.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12의 제곱 144, 둘 더하면 169, 그게 13의 제곱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정심한 친구들은 얘들아 우리가 계산력이 조금 딸리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는 좀 외워놓는 게 좋아. 가령 예를 들어 18의 제곱 하면 얼마야? 그럼 이제 봐봐 18의 제곱 이러는데 너네가 나중에 고3이 됐는데도 88에 64 8은 8 너무 간지 안 나잖아. 그죠? 여러분들 그냥 18의 제곱은 324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세요. 근데 18의 제곱 이렇게 곱해도 되지만 일단 18은 20 빼기 2죠.
우리가 배운 곱셈공식 써먹으면 되지. 이렇게. 그럼 20을 제곱하면 얼마야? 400. 2를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2 똥똥 하면 얼마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24. 이렇게 계산해도 18의 제곱을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 우리가 곱셈공식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계산 빨리 하려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다음 시간에 쌤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네? 네. 근데 뭘요? 만약에 피타고라스 뭐야? 그러면 이제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저거 말하면 돼요? 저 아래 있는 뭐 얘기하면 돼? 삼성. 아니. 3, 4도 맞고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가장 긴 변의 제곱. 가 똑같다라는 거.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내심인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내심을 배워요. 외심도 배우고 무게중심도 배우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내심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내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서부터 좀 잡아갑시다. 뭐야? 졸라 시끄럽겠네. 자, 정의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둘은 알아야지. 둘은 강의 다 들었잖아. 내심이 뭐야? 저거 들어요, 선생님. 안쪽에 있는 여기 봐. 안쪽에 있는 각도가 그 원안에 약간 저런 느낌이야. 저런 느낌. 옳지. 내심이라고 하는 건 내접하는 원의 중심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가. 자,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원이 있어. 자, 이렇게 원이 좀 있는데 이 원을 어떤 삼각형이 이거 접하는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좀 지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되시려나? 그래서 삼각형 요 녀석을 내가 A라고 하고 요 녀석을 내가 B라고 좀 하고 요 녀석을 C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간다라는 걸 수학에서는 뭐 한다라고 얘기하지? 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쪽에서 접하는 원이라고 얘기해서 이러한 원을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안에서 접하는 원. 그 원의 중심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불러요. 그럼 아마 다음 시간이나 난 또 필요할 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외심은 뭐겠어? 그치,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 바깥에 원이 있는 걸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 외심이라고 불러요. 괜찮으시지? 자, 그러면 내가 잘 들어. 우리 태성이 예전에 막 초딩 때 원 그렸던 거 기억나? 원 어떻게 그렸었어? 어떤 도구를 써서 그랬지? 뭐지? 모르지 나는.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뭐야? 똥맛이? 뭐야? 이렇게 생긴 거 사죠? 네 맞아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지 않나? 그죠? 컴퍼스. 컴버스. 그치? 자, 그랬을 때 봐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을 그리는데 그럼 내가 잘 들어. 너네가 어떤 삼각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잡아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학자들이 대충 여기 이렇게 잡진 않을 거 아니야. 그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잡았어. 그래서 여기 중심 잡고 여러분들 이렇게 원을 돌렸는데 이렇게 돌리다가 여기는 삐죽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잘못 재면.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되게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중심을 정확하게 잘 잡아야 그 중심에 따라서 돌렸을 때 이렇게 원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하지? 그러면 너네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도형을 그릴 때를 우리가 도형을 작도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작도할 거냐면 내가 잘 들어. 혹시 잘 봐. 어떤 원이 있어. 요것도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겠네. 하나만 좀 더 할게. 원과 직선. 자, 원과 직선에서 마찬가지로 쌤이 이렇게 원을 하나 잡았어.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하는 선을 그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을 수 있는 접하는 선은 몇 개 있을까? 이 점에서 이 원에 접하게끔 선을 그을 거야. 2개. 2개 있겠지.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접할 수 있고 요렇게 접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접하는 점을 뭐라 부르게? 접하는 점. 네, 접점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쯤 어디가 이제 원의 중심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으면 질문해. 이때 이 접점과 중심을 쌤이 연결했어. 그래서 여기 각도 몇이게? 인 거 모른다 손. 알아요. 알아요? 진짜로?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이렇게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간색 두 개의 길이는 같으려나? 네, 같겠죠. 반지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심을 이렇게 연결하면 혹시 직각삼각형 두 개 떨어지는 거 보여요? 직각. 근데 얘가 뭐야? 빗변인 거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자, 직각이고 빗변이 이거든 빗변이 얘로 동일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의 길이가 하나가 똑같지.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서로 우리가 뭐라 부르게? 오! RHS 합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합동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똑같이 생겼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굳이 RHS 이 점까지 몰라도 되는데 그냥 요 R이라고 하는 게 직각을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게 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게 빗변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각이고 동일한 빗변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합동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도 뭐하고? 서로 같고 요 두 개의 각도 서로 뭐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두 개의 접선을 그린 것 같은 느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뭐돼? 네,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연결을 하면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뭐하다라는 걸?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면 요 각과 요 각도 서로 뭐해? 같아요. 그러면 자, 내접하는 원의 중심을 잡는 방법은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을 뭐하는? 2등분하는 직선을 그으면 돼요. 세 개의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이게 뭐가 된다고? 네, 내심이 돼요. 여기까지 아시죠? 따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위에다 정리할 거냐면 작도하는 방법은 삼각형의 세 각에 자, 2등 분선의 교점이 있네요. 괜찮으신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성질. 자, 성질은 딱 하나 정도만 쌤이 좀 기억을 할 건데 네 개 다 들어. 쌤이 그림 하나만 이쪽에다 더 그릴게. 자, 요렇게 있었다라고 좀 칩시다.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태성 어떻게 구하지 보통? 뭐 나와요?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구하죠.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데 들어줘. 만약에 쌤이 요 꼭지점을 좀 A라고 치고 요 꼭지점을 B라고 좀 치고 요 꼭지점을 좀 C라고 좀 치면 우리는 마주보고 있는 걸 소문자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스몰 b, 자 여기가 스몰 c야. 까지 괜찮지?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 안다고 했으니까 자, 접점과 중심 연결하면 여기 수직인 거 돼요? 접점과 중심 연결하면 여기 수직이고 접점과 중심 연결하면 여기 수직이야. 자, 그랬을 때 집중. 만약에 내가 꼭지점과 이렇게 내심 연결하고 내심 연결하고 내심 연결하면 삼각형이 주황색 녀석을 기준으로 3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돼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빨간색 길이들은 서로 다 똑같겠지? 그게 아마 이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요 삼각형에서 봐봐. 이 R은요, 혹시 요 삼각형 넓이의 높이 역할하는 거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도 높이 역할하는 거 돼요? 그 다음 요 삼각형에서도 높이 역할하는 거 돼요? 그럼 나는 이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굳이 한 번에 구할 필요 없이 나머지 3개에 대한 넓이의 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됩니까? 오케이. 그럼 따라서 이렇게 좀 우리가 쓸 수 있겠네. 삼각형의 면적을 S라고 좀 하면 그 S는 2분의 1에 밑변의 길이 A 곱하기 R. 괜춘?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1에 밑변 길이 B 곱하기 R. 괜춘? 그 다음에 2분의 1에 밑변 길이 C 곱하기 R. 이렇게 좀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보니까 2분의 R, 2분의 R, 2분의 R이 다 뭐해? 똑같죠? 그럼 그걸로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 그래서 결론. 삼각형의 면적 S는요. 2분의 R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묶어주면 괄호 열고 뭐 더하기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내심의 성질이 있어요. 우리는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면 2분의 R의 A 더하기 B로 그 삼각형의 면적을 뭐 할 수 있다? 대체할 수 있다. 까지 괜찮으신가?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다 결합해서 27번 좀 볼게요.
자 27번을 보니까 결국 다 뭐 찾아야 돼?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야 돼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보시면 무슨 삼각형이야? 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직각이라 쳤을 때 자, 요 길이 얼마야? 오케이, 요 길이 A인 거 따라오세요. 네. 왜냐면 요 점의 좌표가 0,0이고 그 다음 요 점의 좌표가 A인데 A,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변의 길이가 A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자, 요 점이 B라고 좀 나와 있는데 B라고 하는 녀석이 0,3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는 3이겠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두 변을 알면 나머지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 제곱하면 A제곱, 너 제곱하면 9. 그래서 A제곱 더하기 9잖아. 그런데 그 녀석이 뭘 취해야 돼? 네, 루트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세 변의 길이 써먹었어. 뭐 쓴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써먹은 거야.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합시다.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빗변 필요 없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따라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그치 3a인 거 따라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그런데 얘는요.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삼각형 안에 원이 좀 껴있죠. 이렇게. 원이 이렇게 좀 껴있고 나는 이 원에 뭘 구하라고 나와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반지름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면적은 세 개의 삼각형의 면적의 합으로 구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 전체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 세 개의 삼각형은요. 2분의 반지름 길이 모르죠. R이라고 쓰면 나머지 세 변 길이의 합 A 더하기 3 더하기 루트의 A제곱 9 A제곱 더하기 9 이렇게도 대체할 수 있는 거 됩니까? 네. 그래서 얘네 둘이가 똑같다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삼각형을 구하는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얘네들이 의미하는 결론은 똑같았어야 되고 그러면 이 약분시키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죠? A분의 R 구하라 했죠? 그럼 얘들아 보자. A분의 R이라고 하는 건 이거 나눠주면 되죠? 이 약분시켰다 치고 얘 나눠주면서 이쪽에다 A 쓰면 되지. 그럼 얘 나눠주면 되죠? 그럼 따라서 갈게요. 자, A분의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A 더하기 3 더하기 루트에 A제곱 더하기 9라고 하는 녀석 분의 1인 것, 3인 것 따라오세요. A분의 R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 나눠주면 얘분의 3 이렇게 따라주는 거지. 그죠? 근데 문제에서 A를 어디로 보내래? 옳지, A를 0으로 보내래. 자, 그래서 분모를 살짝 좀 쳐다봤더니 A 0으로 보냅시다. 그럼 A로 0으로 보내면 별게 없네. 너 0 가면 너 3 이거 굳이 유리할 필요 없네요. 그럼 너 3이고 너 3이니까 6분의 3이니까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 내셨으면 됐었겠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 기본적으로 식을 세우는 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려면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었어야 되는 거야. 어렵지 한 문제 푸는데도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잘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꼭 다시 풀어보시고. 사장님 괜찮아? 네.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들아 오늘 이제 좀 마지막 내용으로 뭐 할 거냐면 자, 세상에 뭐라 읽어? 네. 그렇지, 그래프. 그렇지. 자,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입니다. 오늘 다행히 이제 총학부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수업을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야. 자,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의 극한인데, 자, 그랬을 때 이전에 우리가 좀 다 했던 거긴 해요. 쌤이 그림을 한 3개 정도 좀 그려볼게. 선민이랑 잘 지내. 나연아. 근데 말을 못 걸겠어요. 왜요? 야, 말을 좀 걸어봤니? 라고 하니까 말 걸었는데 나연이가 쌩 같다. 어디 말을 걸어있냐?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아니세요. 얼마나 외롭겠어, 그죠? 왜냐면 이 근처 학교가 아니잖아. 대동세무고인가 그래요. 근데 성광에서 맨날 혼자 그러니까 성광이도 아니 성광이는 이제 좀 말 걸어준다 하는데. 덜. 근데 여자면 혼자 좀 외롭잖아, 그죠? 남자애들은 또 지들끼리 또 잘 지낼 수 있어요. 담배 하나 콜 보면서 막 쉬는 시간에 담배 넣으면 존나 힘들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이게 있는데 하나? 아니지. 한식하게 말해. 무슨 소리야.
진짜 아니에요. 아 믿어. 아 이거 또 하면 어때? 아 이거 또 하면 어때? 저 안 돼요. 찐으로. 오케이. 또 이렇게 기침해. 자 볼게요. 자 요렇게 좀 셈이 좀 있었다고 치면 지금 세 가지 그림을 살짝 좀 볼 건데, 자 그랬을 때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좀 하고 여기를 알파,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알파라고 좀 합시다. 사진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들어줘. 요쪽에다가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요 지금 딱 그리는 요 한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살짝 좀 정리하면 좋아. 알겠지? 노트에다가. 그럼 요 a 플러스가 무슨 말이죠?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a에서의 우극한인 거 우리 알죠? 알겠지? 이제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배울 요 내용은 얘들아 수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눈 떠서 찾는 거야. 그림 그냥 보면서.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일 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그 다음에 실제로 a를 대입했을 때. 자, 이때 fx, 이때 fx, 요때 fx. 자, 이때 여기가 1번, 2번, 자 3번. 자 그럼 1번에서 이거는 태성이가 봤을 때 태성이부터 얼마일까? 그러니까 1번이라는 건 저 그림에서 이걸 물어본 거야. 알파, 베타, 오이 잘 읽네. 베타. 베타가 가운데 거 베타. 네. 맨 위에 거 뭐라 했지? 감마? 그치 감마. 그렇게 읽는데 봐봐. 그럼 얘들아 a 플러스라고 하는 건 a보다 태성아 뭐한 곳에서? 그치 a보다 큰 곳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이러한 그림인 거야. 그죠? 그랬을 때 대응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면 뭐 루루루루루루루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럼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 나무. 그치 감마. 그치 나무. 나무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괜찮죠? 그럼 따라서 우리는 요 녀석은 감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같은 맥락으로 투생 좀만 더. 2번에서는요? 2번에서는 베타. 자, 요게 이제 A보다 큰 곳에서 A를 향해 가까이 가는 거니까 A보다 큰 곳에서 A를 향해 가는 거니까 그때 대응하고 있는 그래프를 너가 이렇게 따라가면 돼. 그럼 어디 향해 가? 저기 뭐예요? 알파. 알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알파. 그럼 한 번 더 하자. 네. 자, 그러면 요 밑에 거는 태성이가 봤을 때 요거. 밑에 거요? A-면 뭐라고? 알파. 오케이. 자, 그럼 혹시 태성이가 그린 그림이 지금 알파라고 얘기한 그게 머릿속으로 이거여서 그래프가 따라가면 이거여서 이거라 읽은 거야? 네. 오케이. 그럼 100점. 앞으로 그렇게 찾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알파예요. 자, 그러면 지우야. 얘는요? 그렇지. 알파. 태성이란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A-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가는 거고, 그럼 그래프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알파구나 이렇게 본 거야? 네. 오케이. 맞아요. 딱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뭐냐면 1번은 우극한이 감마죠. 좌극한이 알파죠. 둘의 값이 뭐하죠? 네, 같지가 않아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우극한, 좌극한 둘 다 알파로 뭐예요?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좀 중요해요.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른데 얘는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지. 그럼 내가 너네들한테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가 어떻게 돼? 라고 질문을 던지면 원래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돼? 라는 말 안에는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는 거랑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통합해서 어떻게 돼? 라고 질문을 던진 건데 1번 그림에서는 그게 다르죠. 따라서 우리는 이때 이 녀석은 얘들아 기억해. 표현이 불가능해요. 못 써요. 못 물어봐. 이해했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않은 값으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물으면 감마거나 알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수학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왼쪽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르면 이 뿔말을 떼서는 쓸 수 없어. 알겠지?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요 녀석을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얘기했던 거 얘들 혹시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1번은 그럼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x는 a에서 우극한값 존재해요. 좌극한값 존재해요. 하지만 그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좌우라는 말을 뺀 그냥 극한값 존재하지 단수로 옮길게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괜찮? 네. 이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해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두 녀석의 값이 다르면. 근데 얘는 보면 두 녀석의 값이 같죠? 그럼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서도 쓸 수 있어요. 이해지? 그리고 그 값은 딱 보니까 아 알파구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뗄 수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못 떼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그럼 내가 어떻게 쓰냐면 요 2번 케이스는 x는 a에서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지금 보시면 빵꾸 뚫렸잖아. 근데도 상관없어. 우극한 좌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이어서 자 이번에는 요것도 살짝 좀 보면 처음에 이거 얼마지? 3번? 얘 알파. 요것도 얼마지? 알파. 얘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오른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 왼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가 전부 다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알파라고 하는 값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럼 얘도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기 때문에 아 같구나. 그래서 뿔만 뗄 수 있고 알파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얘 역시 x는 a에서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쓸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잘 기억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자 얘 봅시다. FA는 위에 세 개랑 다르게 리미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뭐야? 진짜로 A를 때려 넣었을 때의 값. 그 말은 A라고 하는 지점에서 색칠된 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태성이 봤을 때 누구야? 베타. 그렇지. 약간 삐로죠? 아 A였을 때 색칠된 값 베타네. 그래서 얘는 여기가 베타예요. 색깔 하나 잡아 쓸게. 자 그 다음 요 녀석은 우리 지우가 봤을 때 아 요거는요 베타. 아 베타. 베타. 의미 안 좋은가 봐.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우야 알파. 굿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시면 다시 2번과 3번에서 차이점이 발생하는데 2번은 극한값이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은데 그게 얘들아 봐. 요걸 우리가 혹시 뭐라고 읽죠? 굿. 얘를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읽어. 이 함수값이랑은 뭐해? 2번이 얘는 달랐죠? 이해돼? 근데 3번은 같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들어 2번 같은 케이스는요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요.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은 데로 가서 근데 그 값이 함수값이랑은 나랑 뭐 했어? 가는 달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내용이야. 혹시 나은이 알고 있나? 기억나요? 좋아. 불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연속이라고 얘기하고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3번을 보시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이 세 개가 다 같죠? 따라서 3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x는 a에서 자 불만 떼고 연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현이 괜찮?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얘 보면 얘는 x는 a에서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x는 a에서 자 불연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알 수 있어. 우리가 수학에서 연속이라고 부르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3박자를 만족시켜야 돼. 우리가 수학에서 연속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우극한값과 좌극한값과 실제로 a를 대입한 함수값 요 세 개가 뭐여야 될까요? 다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라도 다르면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질문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이하고 짓이야? 다시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이하고 짓이야? 참. 거짓이야. 알겠지? 극한 불연속이어도 극한값이 뭐 할 수 있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여기 지금 버젓이 이번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연속성을 판단해봐, 연속성을 따져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다 같은지 봐 이런 내용들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자, 기본 문제 7번 볼게요. 자, 기본 문제 7번을 보시면 기억. 자, 주어진 그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너가 눈 떠서 보기에서 오는 거를 좀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기억을 보시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하니라고 물었죠. 자, 1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플러스로 갈 때랑 마이너스로 가까이 갔을 때 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1에서의 우극한 우리 지우가 봤을 때 얼마야? 0. 그렇지 0. 세상 이해돼? 왜 0이에요? 자, 봐봐. 이거에다 지울게. 자, 문제 풀어봐. 선생님 그림 살짝만 좀 그리는 동안. 이 아니에요? 자, 자 풀어봐. 아, 근데 그럼 질문 자세 좋아. 아, 알겠어. 알겠어? 자, 여러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값은 이 노란, 아이고 색깔이 다 노란색 썼네. 너네가 읊어야 되는 값은 이 주황색 값을 읊는 거야. 실제로 결론을 얘기할 때는 이 주황색 값이 y 값인 거네요. 그리고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쓴 게 x 값이야. 괜찮죠? 예. 자, 그러면 지금 기억에서 뭘 물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fx 이 값이 존재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오른쪽에서 올 때랑 왼쪽에서 올 때의 값이 똑같니? 라는 질문인 건데 1에서 우극한 값 특성 얼마라고? 0. 그게 이렇게 온 거야? 너가 지금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아니요. 이거여야 돼. 다시 1보다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이라는 소리는 1보다 뭐한 곳에서? 큰 곳에서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지. 이렇게 오는 거지. 네. 근데 그때 봐. 그때 대응하고 있는 그래프를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건 x가 이렇게 진짜 가는 거고 그때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요 점을 향해 쿵 찍고 있지. 네. 근데 이 점의 y값이 얼마야? 0. 0. 그래서 우리가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럼 1에서의 좌극한 얼마야? 태성아. 네, 자극한. 이거 몇 번만 감잡으면 그냥 풀려 얘들아. 또 0. 자, 1에서의 좌극한이라고 하는 건 감 조금만 더 잡아보자. 1에서의 좌극한은 1보다 작은 데서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 이거죠. 일단 그림이. 네. 근데 그때 대응하고 있는 그림, 그래프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를 향해 가고 있죠. 이거의 y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그래서 다른 거야. 지금 이해돼? 오케이, 나이 괜찮아? 성현이 괜찮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태성 괜찮아? 네. 오케이, 니은 같은 무릎인데 2로만 바뀌었죠? 태성아 2에서 우극한 얼마야? 자극한 1. 굿! 잠깐만, 그게 혹시 따라라라라가 이거였어? 예. 오케이, 2에서 좌극하는? 또 따라라 해야지. 그래야 더 잘 보여. 그만 안 보이잖아. 빨리. 마이너스 2인가? 아니 그만 빨리 따라라 해봐라. 2에서 좌극하면 어떻게 돼? 2에서 자극한 마이너스 1. 자, 2에서의 좌극한이라고 얘기하는 건 2보다 작은 데서 2로 가까이 가는 거지.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인 거지, 태성아. 네. 그럼 그때 대응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여요? 네. 그치? 그러니까 어딜 향해 가? 아, 1. 그래서 둘 다 뭐해? 같은 값으로 가니까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을 볼 수 있냐면 뭔가 중간에 안 끊어지면 존재하는 거네, 얘들아. 그러니까 뭔가 봐봐.
가다가 쿵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끊어지고 가다가 쿵 하면서 끊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만 내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디귿 A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요 사이죠. 이 사이에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 보여? 그럼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혹시 끊어진 부분이 있어? 단 한 군데도 없죠? 단 한 군데도 없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끊어진 부분이 여기 여러분들이 문도서 그래프 보면 없잖아. 그러면 쌤 여기랑 여기는 여기 양 끝에는 빼는 거야? 둥 안 들어가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마찬가지로 존재하니? 라는 질문은 봐봐. 태성이가 봐봐. 아무 데나 태성 스톱해봐. 스탑. 오케이. 그럼 이 여기서 만약에 a라고 치면 우극한 값, 좌극한 값 뭐야 얘들아? 같은 값으로 가? 같은 값으로 가죠. 안 끊어져 있잖아. a에서 우극한 일로 가고 좌극한 일로 가서 그냥 요 점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죠. 뿐인 거잖아. 태성이 안 되지? 네. 이해 안 됐지? 잘 봐, 태성아.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래프가 대충 요렇게 생긴 건 뭐야? 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주야 여기가 1이었는데 이 사이에서 끊어짐이 없는 건 보이죠? 네. 그럼 다시 태성이가 스톱해봐. 스탑. 오케이. 또 여기로 하자 그러면.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A야. 그럼 A에서의 우극한은 태성이가 봤을 때 이렇게 와서 얘를 향해 가까이 가죠. 네. A에서의 좌극한은 이렇게 와서 얘를 향해 가까이 가지. 둘 다 같은 값으로 하지 않나? 네. 근데 그게 여기만 그래? 모든 순간이 다 그래. 모든. 모든 순간이 다 그래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디귿은 항상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디귿 참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으시죠? 네. 요 문제가 이번 주 시험에 나올 건데 그 얘들아 29번 이게 작년 수능이야. 작년 수능이야. 올해 수능도 나올 거고 내년도 너네 수능에도 한 문제 나올 거야. 한 4번 정도 돼.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29번. 그러면 지우부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얼마야? 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3. 그렇지. 그렇지. 나은이 알지? 성이 괜찮고 태성이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야. 그래? 손을 해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작은 데서. 그렇지. 그럼 어디를 향해 가? 갑자기 시험이. 9. 3.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이렇게 와서 얘를 향해 간 거야. 아. 얘가 3인 거지.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 태자가 맞추면 이 문제가 끝이야.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이걸 맞춰라.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한 번 더 연습하면 되니까. 아 이거 1이네. 어떻게 했는데? 따라라라라. 그렇지. 이게. 혹시 왜 근데 그거만 따져? 반대쪽 따져야 돼. 예? 왜냐면 2를 향해 가까이 가는 건 두 개 다 따지는 거지. 네. 뿔막 없잖아. 그럼 너는 따라라라만 했잖아. 그럼 또리로리로도 해야지. 아 이렇게. 그러니까 2보다 큰 데서 2로 가까이 가면 이렇게 와서 이거죠. 네. 2보다 작은 데서 가는 것도 원래 따졌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둘 다 어떻게 어디로 가? 1. 그래서 3과 1을 더하니까 답 얼마? 4. 이러면 우리 작년 수능 문제 하나 맞춘 거야. 근데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가 나와 하나가. 근데 이거 맞추면 우린 3점 출발이야. 와 진짜 몇꿀이네. 그지? 근데 봐봐. 한 페이지 넘겨봐. 또 있네. 2019수능, 2020수능 뻥 아니야. 오. 매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틀리면 돼, 안 돼? 안 돼. 맞추면 한 거야. 3점은 번 거야 벌써. 자 빨리 자 30번. 자 빨리 답 4명 다 내봐. 그리고 이 30번 답이 진짜 4명 다 통일하면 이걸 끝낼게. 할 수 있어. 가운데 빼기다 빼기. 이거 어떻게 했어? 그림? 잘했어. 그렇게 찾는 거야. 정답이야. 맞아요? 이쪽이지? 네. 하나만 더 할까? 네. 빨리 가. 30분만요? 오케이 정답. 오케이 정답. 자 아까 밑에까지만 딱 하고 수능 3개는 딱 하고 끝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정답. 오케이. 이거 0 플러스 뭐지? 0보다 큰 데서 0을 향해 가는 거지. 아 이거예요? 그렇지. 맞아.
지랄 0 빼기 2잖아. 0 빼기 2잖아. 마이너스. 그렇지. 이러면 너는 이거 맞춰봐 수능 문제고. 근데 얘들아 이 문제는 솔직히 그냥 신경 잘 써서 맞추면 하지 않냐? 네. 그죠? 오케이 굿. 고생들 했고 오늘 여기까지고 좀만 쉬었다가 자 성현이랑 나연이는 1시간만 예. 그리고 지우랑 태성이는 강의 듣고 해서 우리 그냥 다 같이 9시에 가자. 좀 쉬었다가 네, 저요. 그냥 다 같이 9시에 가 그냥.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